이번 수업에서는 다양한 합성곡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스넷, VGG넷, 구글르넷, 레스넷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넷 역대 우승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의 발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S-VRC라는 이미지넷이라는 경진대회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의 약자로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대용량의 이미지 셋을 주고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알고리즘들이 컴퓨터 비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사용되면서 인식 오류는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사람의 정확도라고 알려진 5%보다 훨씬 더 낮은 3.57%로 사람의 에러 인식률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합성곡 신경망 알고리즘 중에 이미지 분류용 알고리즘으로 여기에서 우승했던 알렉스넷이라든지 VGG넷, 구글넷, 레스넷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여기에서 알렉스넷을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ILS-VRC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의 2012년 대회 우승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렉스넷은 의미 있는 성능을 낸 첫 번째 합성곡 신경망 구조이며 당시에 GPU 성능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GPU를 2대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GPU를 이용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했고 드랍아웃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알렉스넷은 의미 있는 성능을 낸 첫 번째 합성곡 신경망으로 알렉스넷에 쓰인 드롭아웃 기법 등은 이 분야의 표준어로 자리 잡을 정도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VGG넷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GG넷은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팀 VGG에 의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2014년 ILS-VRC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준우승을 한 모델인데요. VGG넷을 시작으로 네트워크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16, 19라는 숫자는 16개의 층 혹은 19개의 층을 의미하게 됩니다. VGG넷은 사용하기 쉬운 구조와 좋은 성능 때문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구글 르넷보다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VGG넷 연구의 핵심은 네트워크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VGG 연구팀은 깊이의 영향만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컨볼루션 필터의 커널 사이즈는 가장 작은 3곱하기3으로 고정했습니다. 깊이가 11층, 13층, 16층, 19층으로 깊어지면서 분류 에러가 감소하면서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VGG넷은 큰 특징은 없는데 매우 깊은 모델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고 모델의 깊이가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도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처음 모델을 설계할 때 전이학습 등을 통해서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모델이기도 하며 간단한 방법론입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VGG넷으로 이미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 VGG넷으로 직접 날씨 이미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코드는 이전에 실습했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처리를 해주었다면 이제 VGG넷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의 층을 사용하는 VGG19 모델을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이 VGGnet 모델을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텐서플로우에는 이 VGG넷을 내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VGG 모델을 불러왔고요. 이렇게 가져온 모델을 직접 레이어에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퀀셜 레이어에 VGG 모델을 추가하고 다음으로 플래튼해서 1차원 형태로 배열을 펴주고요. 다음으로 5개의 출력을 갖는 소프트맥스로 이제 날씨의 종류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을 구성해 주고 나서 모델 요약까지 해 보았고요. 이렇게 만든 모델을 통해서 컴파일하고 이제 학습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얼리 스타핑을 지정을 해서 이번에는 5번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으면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의 층을 갖는 VGG넷을 통해서 모델을 핏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에포크를 돌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했고, 어큐러시와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큐러시가 학습을 하면은 할수록 계속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GGnet 19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구현된 VGGnet 19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진행한 결과를 시각화해 보게 되면은 어큐러시는 계속 거의 100%에 가깝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정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5번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은 학습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고, 진행한 학습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델.predict를 통해 예측을 하고, 예측한 결과가 원핫 형태이기 때문에 argmax를 통해서 어떤 인덱스의 번호로 예측을 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답지를 불러와서 이제 정확도를 직접 구해 봤는데요. 이전에 실습했었던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이 VGGnet 모델을 약간 변형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옵션들을 몇 가지 변경을 해 본다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결과를 직접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측을 했는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foggy인데 sunrise라고 예측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미지들은 대체로 잘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이런 값들도 있는데요. 모델을 개선하게 되면은 정확도를 훨씬 더 개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GGnet 19, 19개의 층을 갖는 VGG넷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넷의 2014년 우승 알고리즘인 구글 르넷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르넷은 합성곡 신경망의 아버지인 얀 루큰이 구글에서 개발한 합성곡 신경망 구조입니다. 알렉스넷 이후 층을 더 깊게 쌓아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는데, 바로 VGG넷과 구글 르넷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구글 르넷은 VGG넷보다 구조가 복잡해서 널리 쓰이진 않았지만 구조면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하나의 계층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필터, 폴링 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르넷 연구진들은 한 가지 필터를 적용한 합성곡 계층을 단순히 깊게 쌓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의 계층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필터, 폴링을 도입함으로써 개별 계층을 두텁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후배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 인셉션 모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차원, 채널 축소를 위한 1 곱하기 1 합성곡 계층 아이디어입니다.
갈림길이 생김으로써 좀 더 다양한 특성을 모델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보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게 합니다. VGG보다 신경망이 깊어졌음에도 사용된 파라미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2015년 이미지넷 경진대회의 우승 알고리즘인 레스넷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이 처음 제안된 이후로 합성곡 신경망의 계층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알렉스넷이 불과 5개 계층에 불과한 반면 VGG넷은 19개, 구글 르넷은 22개의 계층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층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역전파의 기울기는 점점 사라져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인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20층의 신경망이 56층의 신경망보다 낮은 오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층이 깊어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사라져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기울기 소실에 의한 디그라데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스넷이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레스넷 연구진은 레지듀얼 블록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 레지듀얼 블록은 기울기가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일종의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y는 fx 플러스 x를 다시 쓰면은 fx는 y-x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지듀얼 블록은 입력과 출력 간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넷의 레지듀얼 블록은 합성곡 신경망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 fx 플러스 x는 쇼컷 커넥션과 동일한데 이는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스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아이덴티티 쇼컷 커넥션은 하나 이상의 층을 건너뛸 수 있게 하며 추가적인 파라미터도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곱셈 연산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레스넷의 디그라데이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넷과 레스넷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연구 결과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플레인넷에서는 34개의 층이 18개의 층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18개의 층의 성능이 오차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넷에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스킵 커넥션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34개의 층의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든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서도 확인해 보게 되면은 플레인넷에서는 18개의 계층이 성능이 더 좋지만 레스넷에서는 34개의 계층이 오차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이미지넷 대회의 2012년 우승 알고리즘으로 의미 있는 성능을 낸 첫 번째 합성곡 신경망 구조입니다.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며 드랍아웃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VGG넷부터는 네트워크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필터 커널의 사이즈는 가장 작은 3 곱하기 3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르넷은 VGG넷보다 구조가 복잡해서 널리 쓰이진 않았지만 구조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계층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필터나 풀링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레스넷은 기울기 소실에 의한 디그라데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고 레지듀얼 블록으로 기울기가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일종의 지름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